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 본부장의 직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모래시계 검사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 모래시계 검사에 대해 이름만 들었었는데 그거 혹시 정확히 뭔가요? 조 팀장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의 모델인데요. 설마 사진 속에 계신 분인가요? 젊을 때 얼굴이라 지금 잘 알아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 팀장이 요즘에 보수에 관련된 직독을 할 때 정말 치미치게 욕을 했던 사람이라 아마 금방 머리에 떠오를 텐데 MB보다 더 싫어한다는 분이 있잖아요. 아, 레드준 표시요? 네, 오늘은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뭐 홍준표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여운환이라는 분이 26년 만에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26년 만이면 설마 감옥 가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26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1991년에 본인한테 닥쳤던 불행. 어떤 불행이냐? 본인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홍준표 당시 중앙지검 검사가 자신을 조폭의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26년 동안을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오해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그런 거죠? 뭐 약간 이제 재밌는 이게 뭐 해프닝인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사실 그동안은 상당히 국민적으로 좋은 이미지셨어요. 조 팀장은 지금 되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홍준표 대표라는 분이 훨씬 더 좋은 이미지인 시간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드준표나 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걸로 아마 본인의 인생 중에서 대부분의 인생이 안 좋은 이미지로 돼 있겠지만 저한테는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때문인 거죠. 그 드라마였군요. 1995년이었으니까 조 팀장이 몇 살이죠? 저 1살 때요. 몇 년생이에요, 조 팀장이? 94년생이에요. 95년 때 우리 시청률이 그러죠? 50%. 그래서 와. 모래시계를 퇴근시계라고 했어요, 애들.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조기 귀가를 하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텔레비에 50%란 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요즘 뭐 10%만 가도 뭐 대단한 건데 맞아요. 50% 바로 그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셨던 분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 모래시계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 검사 당시에 이제 그 검사 홍준표 대표 모티브를 찍은 그 검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그 박상원 씨라고 모르실 거예요, 조 팀장이. 네. 박상원 씨라고 당시 검사고 그 박태수라고 이제 최민수 씨가 이제 박태수 역할 그 조직폭력배 역할 주목 역할을 했고 그리고 윤혜린이라고 이제 고현정 씨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아마 다 모르겠죠. 모래시계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말 의리가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 최민수 역할을 하신 분이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홍준표를 모티브에 든 검사가 저 의열남아로서 뭐 조직폭력배를 다 소탕하고 그 부정한 정치인들을 다 구속시키고 뭐 드라마에서는 거의 뭐 신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만 해도 95년도면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일소되는 과거에 뭐 부정, 요즘도 뭐 적폐청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막 군사 독재 때 일어났던 모든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라 막 드라마에서 그 박상원 씨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수갑 채워가지고 막 끌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 막 너무나 사람들 막 헌화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보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막 속이 후련하니까
그런 역할의 모티브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를 받았겠어요. 그 간접 효과로.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이 그 모래시계 드라마를 찍었던 그 PD들은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모티브가 된 적이 됐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본인은 홍준표 대표를 절대로 주인공으로 삼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얘기가 이렇게 홍준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모티브가 된 거다라고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가 내가 그 모래시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역할에서 바로 그 조직 폭력배의 우두머리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잡았다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여운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본인은 두목도 아니었고 당신은 깡패도 아니었는데 본인을 깡패로 만들고 두목으로 만들어서 이걸 조작을 했다. 조작을 해서 자기는 정말 비운의 피해자다. 억울하다. 26년이 날아갔으니까요. 엄청 긴 세월이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63세인데 26년 동안, 6년 이전까지 해서 지금까지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살았고 그분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고 산 거죠. 그래서 한 분은 되게 영화를 누렸고 한 분은 쓰레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야 본인이 이제 신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시는 우리 청년들이 모래시계도 당연히 모를 거고 홍준표 대표는 나쁘게만 생각할 거고 왜 나쁜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될 좀 그 이슈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운환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우리 신문사하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상세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로 왜 여러분들은 신문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SBS에서 드라마로 진행이 됐었죠. 정말 SBS가 그때 떴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BS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TBC가 아마 그때 SBS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고 뭐 볼거리가 많은 그런 방송이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뭐 지금도 사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뭐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홍준표 대표 쪽에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계속 이제 취재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대요. 홍 대표님 맞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설마 캥기는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조 팀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저는 청년의 뉴스룸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제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걸 확정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운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이슈를 알라는 얘기죠. 조 팀장이 듣기에는 어때요? 실제 신빙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 이 얘기만 듣고는 제가 뭐 있다 없다를 느낄 순 없지만 그냥 이제 신문사에 나와서 이런 자기에 대해 억울하다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명은 보통 하잖아요. 안 그렇죠. 하고 싶어도 자기 잘못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바빠서인지 정말로 이게 조금은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이제 취재도 합니다. 저는 청년의 뉴스룸이 취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여의도에서 마땅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 때문에 많이 알고 지금까지 제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뉴스룸에서. 왜? 객관성을 지키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반경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여운환이라는 분이 이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표님이 여운환 씨를 조폭 두목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운환 씨가 자기한테 칼을 보냈다. 여러분들 집으로 택배로 칼이 온 거예요. 식칼이 왔다 집에서 집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경고였다.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도 야 저 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운환 씨 얘기를 들어보면 더 웃겨요. 뭐냐면 자기가 그때 독일에 있었대요.
독일에 있었는데 자기 누구 친구가 야 독일의 그 칼이 되게 좋으니까 독일 칼을 좀 세트로 좀 사와라. 어느 검사님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운환 씨가 자기 이 칼을 해가지고 그 칼을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홍준표 대표 지금 대표인데 그때 검사죠. 검사한테 줬는데 그게 그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검사한테 줬던 거예요. 자, 이게 한마디로 배달 사고를 낸 거죠. 배달 사고를. 배달 사고를 냈는데 홍준표한테 간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한테 간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뭐 박스당 여러분이가 시칼이와 시퍼렇게 있고 이게 아니라 이 포장이 돼 있는 시칼 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뜯어야 되는 거. 선물 세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역할 선물 세트를 준 건데 홍준표 대표는 시칼을 나한테 보냈다. 뭐 틀린 말은 둘 다 아닌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다 그러다 저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누가 맞다 그러다 저 얘기 안 해요. 다만 재밌는 거는 둘 중에 말이 다 맞다는 얘기예요. 시칼인데 그걸 사실 보낼 수는 있죠. 그쵸. 왜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독일 칼이 좋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그걸 또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폭 두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들을 지금 뭐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하고 지금 얘기를 할 예정인가 봐요. 뭐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뭐 신문 안 보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얘기를 요약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 팀장이 진짜 한 살 때 나온 드라마고 실제로 이 사건은 조 팀장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91년도면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은 본인은 26년 동안 누명을 써가면서 숨어 살고 다녔는데 두목이라고 반대 이제 이분은 뭐 승승장구하고 뭐 DJ 저격수로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희생이 된 것 때문에 결국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걸로 해서 정계 입문을 해요. 그것도 40대 초반에. 그래서 당시만 해도 신한국당 그러니까 뭐 민정당, 자민당, 민자당 다음에 이제 신한국당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영화를 누려요. 그럼 또 이미지도 막 자기들이 정치 이제 선거하면 항상 음악을 이걸로 틀어요. 모래시계 음악.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그런 정의의 검사 이미지로 이제 계속 왔던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당 대표에 지금은 당 대표에 벌써 2번 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요번에 당 대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당 대표 한번 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박 언니 때 2년 전이 아니구나. 훨씬 옛날이구나. 그래서 당 대표도 2번 했죠. 경남 도지사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만 안 했죠.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26년 동안 이분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됐으니까 너무나 억울했다. 네,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뭐 사실 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얘기의 어떤 연재를 아마 보시게 되면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신 걸 가지고 아마 그런 글을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운환이라는 그 조폭 두목으로 유명을 쓰인 남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의 직독이었습니다.